자, 150페이지 집합의 연산법칙. 자, 집합의 연산법칙은 우리가 실수의 연산법칙을 배웠을 때 쓰였던 연산법칙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교환법칙 둘이 자리 바꿔도 상관없다. 그지? 그 다음에 결합법칙 괄호를 옮겨도 괜찮다. 분배법칙 분배를 한다. 그런데 이 분배법칙은 이런 경우만, 예를 들어서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있는 경우에 여기는 교집합이고 합집합이다 그랬을 때 이 교집합을 둘한테 분배하는 거거든. 따라서 A 교집합 B랑 그 다음에 A 교집합 C랑 이렇게 분배해주고 가운데 있는 합집합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게 집합의 분배법칙이야. 자, A 합집합, B 교집합 C 이런 경우에도 이 합집합을 B와 C에 분배해 주는 거니까 A 합집합 B, A 합집합 C 이렇게 해주고 가운데 교집합을 여기다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드 모르간의 법칙은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있을 때에는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인 경우에는 이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해주고 가운데가 바뀌어 교집합으로. 자, 반대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라고 하면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해주고 가운데가 반대로 바뀌어요. 이게 드 모르간 법칙이에요. 알아두세요. 자, 필수예제 9번은 자, 이제 이러한 연산 법칙들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간단히 해야 되는데, 자, 필수예제 9번의 1번 A 교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을 간단히 해보자. 자, 선생님이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돼. 자, A 교집합 두고요. 자, 얘는 바꿔주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뀌고 여집합. 됐지?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이 드 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 교집합에 A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바뀔 수 있고, 분배 법칙에 의해서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바뀔 수 있다.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고 공집합과 이것의 합집합은 이거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거야 이게. 이해돼? 자, 두 번째 A의 여집합과 B 차집합 A의 여집합이다. 자, 그러면 A의 여집합 합집합에 B 교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다. 자, 드 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의 여집합에 B 여집합 합집합 A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자, 교환 법칙 A의 여집합과 A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결합 법칙 가로를 여기다 묶어버리는 거지. A의 여집합과 합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A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과 A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도 전체 집합이네. 이렇게 하는 것. 알겠지? 자, 3번. 자, B 차집합에 괄호 B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됐지? 자, 그 상태에서 여기 B, B로 묶어주면 자, 이 안에는 B 교집합 A 여집합과 합집합 A 이렇게 되겠다. 그지? A 여집합과 A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고 전체 집합과 B의 교집합은 B이구나. B 차집합 B는 공집합.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연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필수예제 10번.
자, 이걸 만족한대요. 자, 이걸 변형시켜가지고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자, 눈에 보이지? B의 여집합 눈에 보이잖아. 그럼 묶어낼 수 있으니까, 자, 얘를 정리해주면 A의 교집합에 A 여집합의 교집합의 A에다가 합집합의 B의 여집합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자, 이거는 공집합이지. 공집합과 이거의 합집합은 얘는 B의 여집합이구나. 따라서 남아있는 것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 즉 A 차집합 B라는 얘기야. 맞지?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래. 그러면 A한테는 B한테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A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즉 다시 말해서 A는 B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게 말하는 것은 뭐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알겠지? 어때? 할만해? 자, 다음 대칭 차집합 154페이지. 자, 대칭 차집합이라는 것은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의 합집합, 여기를 대칭 차집합이라 그래. 수식으로 써주면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의 합집합을 우리는 대칭 차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지? 자, 이거는 이렇게도 이해해도 좋지만 나는 너네들이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겠어. 딱 봐봐. A와 B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버렸잖아. 그치? 따라서 A와 B의 합집합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버렸다. 차집합이다. 라고 이해해주면 훨씬 더 문제 푸는데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374번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 땡땡 B, 이거를 우리가 대칭 차집합을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A와 B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의 차집합인 거지, 그지? 자, 그랬을 때 이것과 항상 같은 집합은,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A 땡땡 B와 A를 물어봤어요. 이걸 물어봤지.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봐. 자, A와 B를 이렇게 두고 먼저 얘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와 여기야. 그치? 그럼 A는 여기 이렇게 있겠지? 맞아요? 그럼 둘의 합집합은 뭐니? 이 전체잖아. 둘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은 누구야? 이것과 A의 교집합은 여기만이지? 여기서 이걸 날린 거야. 그럼 누구만 남아? B만 남았네. 따라서 얘는 B란 말이지. 이렇게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날린다라는 생각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배수의 집합의 연산 보세요. 자, 배수의 연산의 집합은 거기 위에 1번에 보면은 박스에 m과 n의 최소 공배수가 k면 이렇게 되고 n이 m의 배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 그리고 어렵지.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있잖아, 너네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너무 어려워, 말 자체가. 그런데 사실은 되게 쉬운 내용이야, 이게. 생각을 해봐.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야. 자, 문제를 볼게요. 그러니까 수학이 별로 어렵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괜히 이렇게 어렵게 써가지고 사람 기죽이는 게 없잖아 있어요. 자, 1번 보면 A2 합집합 A의 3의 교집합 A의 4. 자, 이것을 뭐라고 나타낼까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먼저 약속하기를 A 옆에 2를 쓴 것은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럼 너네들이 봐봐.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합집합이다. 그럼 뭐 표현할 수 있겠니? 뭐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겠어? 규칙성이 있겠어? 예를 들어서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이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6의 배수잖아. 그럼 걔는 A6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얘처럼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합집합? 이거는 2, 3, 4, 6, 8, 9, 뭐 규칙이 없어. 그치? 하나로 표현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너를 이용해서 분배를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A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은 뭐의 배수야?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은 왜 꼭 찍고 있는데 꼭 일로 비집고 들어와야 되겠어.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은 뭐야? 4의 배수 아니야. 그지?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은 뭐야? 12의 배수 아니야. 그거의 합집합은 뭐야? 4의 배수가 더 많잖아. 그래서 4의 배수 아니야. 그지? 이거야. 어려워 쉬워? 당연하잖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다음 2번 또 보자. 6의 배수와 12의 배수의 합집합과 9의 배수와 18의 배수의 합집합이다. 자, 6의 배수와 12의 배수. 12의 배수가 6의 배수에 포함되잖아. 따라서 합집합이라는 것은 우리는 6의 배수라고 할 수 있고, 9의 배수와 18의 배수, 18이 여기 포함되지. 따라서 합집합은 9의 배수라고 할 수 있고, 6의 배수와 9의 배수의 교집합이다. 그럼 뭐의 배수? 최소 공배수 구하면 되잖아. 몇이야? 18인가? 그지? 18의 배수다. 이러면 끝이란 말이지. 하나도 안 어렵지? 자, 이렇게 너네들이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아까 그 위에, 맨 위에 1번. 이거를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m과 n의 최소 공배수가 k면 m의 배수와 n의 배수의 교집합은 k의 배수로 나타낼 수 있다. 맞는 얘기지, 그지? 밑에 거. n이 m의 배수면 a의 n은 a의 m에 포함되므로 이것은 이거다. 다 이해되지? 똑똑하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남아있는데 이거 그냥 해버릴까?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아니 하긴 할 거야. 그런데 이 촬영하는 거를 끊고 할까 이어서 할까 고민인 거지. 무슨 참나. 할 거거든 당연히 오늘은. 아니, 끊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업로드 하는데 오래 걸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 풀어보세요.